이번 차시에서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학습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 연습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아파트에서 소음이 가장 심한 층수를 구하는 계산식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프린트 0.2467 곱하기 도로와의 거리인 12 더하기 4.159라는 식으로 출력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와 정수가 포함된 수식이지만 실수 쪽으로 형 변환이 일어나죠. 거기에다가 실수를 더하면 결과값이 실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7이라는 정수이기 때문에 수식 전체를 인트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함수 안에 인트 함수를 넣어두는 형태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시끄러운 층은 7층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7층이 가장 시끄러운 층이라고 구한 상태이므로 가장 시끄러운 층은 몇 층이라고 출력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프린트 가장 시끄러운 층은, 그리고 여기 스페이스는 쉼표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앞서 제시한 식 0.2467 곱하기 12 더하기 4.159를 정수 형태로 넣은 뒤 마지막에 층이라는 문자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시끄러운 층은 7층이라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x라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100이라는 값을 넣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메모리 공간에 200을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하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생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x라는 변수에 100을 넣고 y라는 변수에 200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변수, 즉 x에는 100이 들어가고 y에는 200이 들어가는데 x와 y를 더한 걸 썸에다 집어넣으면 더해진 값을 출력할 때 당연히 30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등호 기호는 우측 값을 좌측에 대입한다는 의미라고 앞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x는 100이 되고 y는 200. 그러니까 x에는 100이라는 x 변수를 만들어서 100을 대입하고 y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200을 대입한 뒤 이를 더해서 썸이라는 변수에 대입해서 출력하면 300이 나온다는 것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제시된 내용은 학습자 여러분이 직접 파이썬에서 꼭 작성해보고 그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호 하나와 등호 두 개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등호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한다는 의미이고, 등호 두 개는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같다의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후 학습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에는 파이썬의 숫자형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변수에는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name이라는 변수에는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고 address라는 변수에는 서울시 종로구 1번지라는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출력했을 때 이렇게 이름에는 홍길동, 주소에는 서울시 종로구 1번지가 출력됩니다. 그러면 결국 변수는 우리가 숫자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당연히 문자형 또는 문자열 데이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x와 y를 더하면 x는 숫자형 변수, y도 숫자형 변수입니다. 그러므로 13이라는 정수가 출력됩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x와 y는 따옴표로 인해 문자열과 문자열이죠? 그러므로 두 개의 문자열을 합한 것이므로 76이라는 결과가 출력됩니다. 이 부분도 학습으로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꼭 학습자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보고 화면과 동일하게 출력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변수는 x, y, a 등의 이름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변수는 아무 것이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파이썬 문법에는 변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적 규칙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들여야 하는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소문자와 대문자는 서로 다르게 취급합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A와 B가 다르듯이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 이유는 아스키 코드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도 향후 학습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문자와 대문자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러므로 변수 대문자 A와 변수 소문자 A는 다른 변수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변수 이름은 꼭 영문자, 즉 대문자 소문자의 영문자와 숫자, 밑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사용되는 특수문자는 밑줄 하나뿐인 것이죠. 당연히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며 특수문자는 밑줄만 들어가기 때문에 단어를 구분하려면 이 밑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문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고 특수문자는 밑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또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점, 그리고 시작은 꼭 문자나 밑줄 문자로 시작해야 함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 특수문자는 유일하게 밑줄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의 특수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문법 키워드, 예를 들어 if나 for 등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0줄짜리 코드를 짰다고 생각해 봅시다. 코드의 앞에서 A는 1, B는 2, C는 3이라고 작성했는데 코드를 짜다가 중간쯤에서 A, B, C를 사용했을 때 A가 뭐였고 B가 뭐였는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이름 자체를 의미 있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A는 가로, B는 세로, C는 면적 이렇게 모두 일일이 주석을 달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변수의 이름은 가능하면 의미 있게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합을 구하는 A는 3, B는 4, C는 A 더하기 B라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냥 봤을 때 A, B, C가 굳이 어떤 의미가 없어도 되지만 만약 코드가 굉장히 길어졌다고 할 때 또 A와 B를 사용하고 C를 사용하게 되면 이 변수가 무엇인지 이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터 1은 3, 데이터 2는 4, 또 리절트는 데이터 1 더하기 데이터 2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변수 이름만으로도 역할이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변수의 이름은 의미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이번에 변수 이름을 어떻게 만드는지 예를 통해 알아봅시다. 토탈은 영문 알파벳으로 시작하므로 가능합니다. 또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밑줄 문자로 시작 가능하며 또 중간에 들어가도 사용 가능하죠. 넘버 밑줄, 오프 밑줄, 픽처스라고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맨 처음이 아니라면 숫자도 삽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컨드 밑줄 베이스라는 이름은 어떤가요? 숫자가 맨 앞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고요. 또 유일하게 사용되는 특수문자인 밑줄 이외의 특수문자가 들어갔으므로 이 또한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 낙타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변수의 이름의 첫 글자는 소문자로 그리고 나머지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는 방법입니다. my new car라는 변수 이름에 띄어쓰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다 붙여 쓰되 이렇게 n과 c를 대문자로 써서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낙타체입니다. 다른 예시들도 그런 방법으로 작성된 이름들인데요. 마치 낙타의 봉오리가 솟은 모양에서 본따 대문자가 솟아오른 모습을 낙타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 밑줄을 사용하여 띄어쓰기를 합니다. 스네이크 언더바 케이스, 라스트 언더바 디지트, 스튜던트 언더바 네임, 에듀 언더바 코딩의 예처럼 밑줄로 단어를 띄워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변수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코드를 짜게 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스코어라는 변수에는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코어는 10과 같다는 것이 아니라 스코어에 10을 대입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스코어는 스코어 더하기 1이라는 값이 대입됩니다. 그러므로 10에 1을 더하여 출력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11이 출력되겠죠? 그러니까 스코어가 10인데 여기에 1을 더한 값을 다시 스코어에 넣는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스코어는 스코어 더하기 1이라는 문법이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스코어에 1을 더한 걸 다시 스코어에 대입한다는 의미와 이러한 표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설명하자면 스코어라는 변수가 메모리에 있고 여기에는 10과 1이라는 상수값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다시 스코어에 저장되고 1을 출력하면
11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에 대한 개념도 학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CPU에서 10과 1을 가져와서 다시 스코어라는 변수로 보낸다라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는 프린트에 여러 값을 한꺼번에 출력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는 100, y는 200, 토탈이라는 변수에는 x 더하기 y, 그럼 x와 y의 합은 토탈입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문자열과 변수들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요. 결국 x는 100이니까 100과 그리고 한 칸 띄우고 y, 200의 합은 토탈, 100 더하기 200이니까 300, 한 칸 띄우고 입니다 라는 식으로 변수와 문자열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직접 파이썬으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는 2, B는 3.14라 했을 때 수학적으로는 5.14라고 계산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 실수의 표현 방식은 메모리 2바이트에서 정수부와 실수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지수 형태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 형태의 표현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의 뒷부분에서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프린트를 할 때 프린트의 포매팅, 향후에 알아보겠지만 포매팅을 통해서 두 자리까지만 값을 취할 수도 있다고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꼭 직접 실습해 보시고 포매팅으로 값을 필요한 부분을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연습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7, 두 번째 변수는 3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변수 만들어서 값을 집어넣고 사칙연산의 결과, 즉 여기 결과와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해보는 것이 이번 시간 연습 문제입니다. 나누기에 대한 표현법은 따로 배우지 않았으므로 여기 있는 그대로 나오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요구사항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현대 결과를 보시고 직접 계산하여 10, 4, 21, 2.333이라는 결과로 출력되게 한다면 이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제시된 결과 화면과 동일하게 출력될 수 있도록 작성해 보시고 이에 대한 풀이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은 변수의 타입이 명확히 선언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정수형 변수면 int를 사용하여 int nData1이라는 변수는 7. 그러면 이 nData1은 정수형 변수로 애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nData는 7 그러면 파이썬 내부에서 여기 정수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정수로 만들자라고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파이썬 에디터를 열어 x는 10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y는 hello world라는 변수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적용하여 이를 출력하면 각각 10, hello world로 출력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x와 y의 타입을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타입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해보면 각 변수의 타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x와 y의 타입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x의 타입이 뭔지 y의 타입이 뭔지 찍어볼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타입 x를 프린트 안에 넣어야지 값이 나오죠? 그럼 이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에디터를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x는 10, 프린트 x, 그리고 y는 이번에는 문자열이죠? hello world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타입 x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또 동일하게 타입 y를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x가 10이고 y는 hello world면 정수이고 문자열인데 실제로 파이썬 안에 x랑 y를 정수 문자열로 변수를 만들었나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10이라는 값이 찍히고
헬로 월드가 찍혔는데 10은 문자, 헬로 월드는 str, 인트는 인터저의 약자이고 str은 스트링의 약자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때 변수의 타입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입 함수를 써서 타입 안에 내가 알고자 하는 변수를 쓰고 프린트를 하면 그 변수의 타입이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직접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알아야 할 것은 변수에는 각각 값을 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수를 만들 때 변수에 아무것도 대입하지 않고 예시처럼 x, y, g를 만들어 놓으면 변수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를 만들고 싶을 경우 콤마로 구분을 하고 값을 지정하면 x는 10, y는 20, g는 30이 되겠죠? 그래서 출력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이썬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변수는 del 변수입니다. x는 10이라고 해놓으면 x값은 10이 출력됩니다. 그런데 del x라고 하여 x를 삭제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가 없어집니다. 변수가 하나의 종이컵이라고 하면 거기에 10을 넣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del은 이 종이컵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x는 10, 프린트 x, 그리고 del x 해서 x를 삭제하고 프린트 x라고 작성한 후 x를 출력해보면 더 이상 x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x는 이렇게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del을 사용하여 메모리에서 변수를 없애는 것 말고 빈 변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x를 만들고 프린트 x, 즉 내가 변수만 만들어 놓고 값을 나중에 넣고 싶으니까 그냥 x라는 변수만 만들고 이를 프린트 x 한다는 것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x라는 변수를 만들고 나중에 값을 넣고 싶을 때 x에 non을 할당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x를 non이라고 할당하고 x를 출력하면 non으로 나오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파이썬에서 non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인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null이라고도 하며 non이나 null은 동일하게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non으로 만들어 놓으면 값이 할당되지 않은 변수가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에서 표현 방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a라는 변수는 10이 할당되고 b는 20이 할당되고 a하고 b하고 더해진 게 c에 할당되고 그러면 결국 c는 30이 되고 이 표현은 너무 익숙하시죠? 그 다음 a는 10이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에서 정수가 1바이트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가 0x0001이라고 했을 때 이 주소의 이름이 a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20을 더한다는 것은 메모리의 다른 위치에 20이라는 상수값이 있을 것이고 a와 20을 더한다는 의미는 a와 20이라는 상수를 가지고 와서 더하여 30을 다시 a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에다 20을 더해서 다시 a에다 저장을 하니까 a가 30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PU 메모리 저장 장치에 대해 꼭 함께 공부해 보시면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앞과 뭐가 다른지 살펴볼까요? a는 10이고 이번에는 a에다가 20을 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a와 20을 더한 결과 30이 출력되는데요. 메모리에서 a라는 위치에 10, 그리고 다른 위치에 20이 있는데 이를 더한 값, 즉 a와 20을 더한 값이 30이라는 의미인데요. 결국 이 자체를 우리가 그냥 프린트 a 더하기 20 해서 출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a 값은 당연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이해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a는 a 더하기 1 그러면 a에다 1 더한 값이 a가 된다. 그 전에 a는 10이었으면 여기에서 프린트 a 하면 11이 된다.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기반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처럼 파이썬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연산자와 변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다지기 작업에 대해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변수를 이용한 계산과 변수의 자료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보세요.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